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과연 매매해도 될까? 낙찰 받아도 될까? 전세 들어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에 뭐가 기재되어 있다고요? 바로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통상 등기부에 근저당권은 어떨 때 기재가 될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은행이 만약에 설춘한이가 대출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은행은 설춘한 개인은 믿을 수 없다. 네가 나중에 신용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혹시 너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게. 그래서 저의 아파트 또는 저의 건물 또는 토지를 보고 대출을 해주고 그 건물, 토지, 아파트 등기부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먼저 배당 받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근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등기는 대출을 받는 근저당권 설정자, 대출을 해주는 은행, 근저당권자 둘이 동의하에 손잡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업무를 법무사나 변호사가 돈을 받고 해주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5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런 집을 매수하면 어떨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일명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 깡통 아파트. 자, 이런 아파트는 일반 매매하기는 여러분 어렵죠. 왜냐하면 매수해봤자 그냥 껍데기를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까? 예, 대단히 위험하죠. 이미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5억 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근데 내가 한 2억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저는 그 5억 원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서 뭐 이를테면 한 5억 원에 낙찰된다는 전제 하에서도 보증금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전세를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매로는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경매로는 무조건 낙찰을 받아도 됩니다. 왜?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5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는데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을 내는 순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네. 자, 여러분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2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데 이 아파트를 매수하래. 매수할 수 있죠, 여러분. 5억 원짜리를 기본적으로 내가 매수한다. 그런데 기존에 2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다. 그것을 떠안고 나머지 3억 원만을 주는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고 또는 5억 원을 다 주고 2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등기부를 넘겨달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2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는데 만약에 저보고 2억 원에 전세를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의 담보가치는 5억 원. 근데 앞에 우선 면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은 2억, 또 나의 전세 보증금 2억. 그렇다면 나중에 경매됐을 때 한 4억 이상에만 낙찰이 된다면 나의 보증금은 안전하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2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는데 만약에 3억 원이나 4억 원의 전세를 들어오라고 한다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2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있지만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다 내면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권은 싹 다 지워지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저당권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감안해서 매수는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를 들어갈까? 담보가치 대비 앞에 근저당권 플러스 나의 보증금, 뒤에 들어가는 나의 보증금, 근저당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이 앞서 얘기한 아파트 가격의 한 80%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만약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다. 그것은 무조건 감추. 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할 거니까. 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은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 때 매매해도 될까? 전세 들어가도 될까? 경매 입찰해도 될까를 한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을 엄청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캠퍼스 최고.